1번부터 볼게요. 3팩 곱하기 2팩은 3팩은 6, 그 다음 2팩은 2, 정답은 12가 되겠죠. 2번, 다음 중 방정식의 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한번 봐보시면 일단 x제곱이 2 또는 4가 나온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에서 이제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은 0인데 여기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x제곱은 2 또는 4고, 그러면은 x는 뿔마 루트 2 또는 뿔마 2가 나올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에 해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여기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x-1, x-2 얘가 0보다 작고,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 절대값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입이 벌려져 있으면 마이너스 1부터 절대값 x 빼기 1, 1까지다. 이걸 풀어주시면 여기 이제 절대값 풀어줘야 되겠죠. 요걸 풀어주시면 되는데 모든 항에다 1씩 더하시면은 0부터 2까지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두 행렬 A와 B 행렬이 있는데 A 빼기 B의 1,2 성분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여기에서 A 빼기 B를 해보시면 각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각 성분끼리만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1 빼기 0, 1, 그 다음 4 빼기 1, 3, 3 빼기 1, 2, 6 빼기 2, 4, 1, 3, 2, 4 이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1,2 성분은 요거죠. 그래서 3,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어느 고등학교 학생회 임원 후보 총 7명 중에서 2명을 회장 1명, 부회장 1명으로 선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회장이라는 타이틀 하나, 그 다음에 부회장이라는 타이틀 하나. A가 회장되고 B가 부회장되는 거랑 A가 부회장되고 B가 회장되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고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7명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2명을 뽑으면 되니까 이렇게 수녀를 사용하면 되고 7, 6에 42,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의미 아닌 정수 xy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들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어떤 거를 기준으로 가야 될지, 얘를 기준으로 가야 될지 얘를 기준으로 가야 될지 잘 골라야 돼요. 여기에서 개수가 큰 걸로 가야 숫자가 확확 까집니다. 그래서 y를 기준으로 볼 건데 의미 아닌 정수니까 0부터 집어넣었을게요. y가 0이면 x는 6보다 작거나 같고 0부터 셀 수 있기 때문에 7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y가 1이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5개, y가 2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3개, y가 3이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1개. 여기서 끝나겠죠? 그래서 12, 15, 16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8번 문제.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면 이라고 했는데 이제 첫 번째 부등식을 A라고 놓고 두 번째를 B라고 놔볼게요. 그래서 A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면 A를 풀 때도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그 다음에 3보다 작을 때로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아니 양수로 풀리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풀리기 때문에 2x 빼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클 거고, 그럼 요거의 해는 x는 1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그냥 끝내면 안 되죠. 얘랑 얘와 공통 범위를 봐야죠. 공통 범위. 그러면은 여기에 해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이제 절대값 x 마이너스 3, 여기에 절대값 아니 음수로 풀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죠. 그래서 x제곱은 9보다 크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다. 그럼 또 요거랑 얘랑 공통 범위를 또 찾아야겠죠.
공통범위를 찾아주시면 지금 얘랑 공통범위 찾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의 해는 요것 또는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봐야죠. b를 봐야 되는데, 저는 요거는 웬만하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좋거든요. 얘를 갖다가 f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를 풀 때 fx는 3 절대값 x 빼기 1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이고, 요 그래프 그리실 줄 알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에는 f 마이너스 1은 6이죠. 1 집어넣어 주시면 2네요. 여기다가 1 집어넣어 주면은 2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고, 이게 이제 y는 fx 그래프예요. 그리고 얘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다 이제 6이라는 선을 이렇게 쭉 그어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은 이미 있고, 지금 작거나 같은 범위가 체크를 해보면 여기잖아요. 그쵸? 작거나 같은 범위가 여기랑 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값은 이미 마이너스 1은 구해놨고 여기만 잘 구해주면 되는데, 그럼 우린 여기에서 요 그래프가 도대체 어떤 그래프일까 체크를 하셔야죠. 그쵸? 이거는 두 기울기가, 두 절대값이 양수로 풀렸을 때 값이기 때문에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4x-2라는 직선이에요. 그럼 얘가 6일 때라고 했으니까 x가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b의 해는 마이너스 1부터 x가 2까지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럼 b의 해랑 여기에 있는 요 a의 해, 요거의 공통 범위를 봐야겠죠. 모두 다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통 범위를 보시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랑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있는 값이랑 공통 범위가 없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두 행렬 9번 문제예요. 두 행렬 A, B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행렬 X의 2,1 성분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얘를 먼저 정리를 좀 해줘야겠네요. 2X는 3A에서 A 빼니까 2A, 3B에서 플러스 B 하니까 4B. 그래서 X는 A 플러스 2B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2B를 한번 구해보시면 2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이니까 우린 여기랑 요거랑 더해버리면 되겠네요. 얘네 둘만 이렇게 더해버리면 A 더하기 2B가 나오겠죠. 그래서 A 더하기 2B 행렬은 1, 3, 마 3, 마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2,1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되죠. 그쵸? 마이너스 3.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다음 무리수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요 값,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수가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2차라는 얘기가 없죠. 이 네모 박스가. 그러니까 뭐 k가 마이너스 2일 때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k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항상 만족하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루트 k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4죠. 얘가 늘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x값에 따라서 뭐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고려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를, 얘를 제가 fx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그럼 fx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2차 함수죠. 무조건 아래로 블록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떠 있어야 되겠죠. 떠 있거나 또는 얘가 이렇게 접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보시면 4분의 d b'의 제곱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k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전개해봅시다.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7,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k가 7까지다. 그러면 요 개수는 7개, 1개, 1개니까 9개. 총 정답은 9개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11번 문제.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다 인수분해가 돼요. 이미 x로 묶어서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두 실근 알파 베타랑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 감마 i, 감마 바 i 요거를 가질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감마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일단 x로 묶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3차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8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0 여기에서 이제 눈대중으로 대충 때려 맞춰야 되는데 2를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2 a 2a 2a 빼기 5 4a 마이너스 10 4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 8a 제곱 마이너스 8a 빼기 10 0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얘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x 제곱 2a 빼기 5x 4a 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5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알파 베타는 이미 나왔네요. 알파 베타는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알파를 0이고 베타를 2다 뭐라고 둬도 상관없죠. 어차피 두 개의 제곱의 합이니까. 그래서 얘 값은 일단 4다 라는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근이 하나는 감마 i 하나는 감마 바 i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을 보시면 두 허근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알파 감마는 감마도 실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순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 a분의 5-2a 얘가 0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a는 2분의 5고 그쵸? 그러면 일단 요 식만 다시 한번 써볼까요? 2분의 5x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5 집어 넣어주면은 빵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25니까 25 마이너스 10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0을 봐야 되니까 2씩 곱해버릴까요? 5x 제곱은 얘네 계산하면은 10에다가 넘기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x 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감마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감마 제곱은 4 빼기 4니까 정답은 0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2번 문제. 다음 2차 부등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3분일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3분일 때네요. 마이너스 3분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마이너스 3 하나만 있다 라는 거는 이렇게 생겨야 되겠네요. 아래로 블록 그래프가 여기 딱 마이너스 3일 때에만 0이고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고 그럼 작거나 같은 거는 마이너스 3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갖다가 내가 fx라고 둔다면 이 fx는 a의 x 플러스 3의 제곱이다.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9a인데 그러면은 b는 6a이고 c는 9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당연히 아래로 블록이니까 a는 양수여야겠죠. 기억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니은에는 이제 뭘 하고 싶냐? a 더하기 b 빼기 c 뭐 집어넣읍시다. a, b 대신에는 6a, c 대신에는 마이너스 9a. 요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a인데 음수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네요. 그 다음 디귿 cx제곱 9ax제곱 2bx 12ax 3a 3a로 나눠버리면 3x제곱 4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3, 1, 1, 1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x가 마이너스 3분의 1까지다. 맞죠? 기억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3번 문제 볼게요. 다음 표 1은 10년 전과 현재의 A 제품과 B 제품의 1000개당 가격이고 표 2는 P 회사랑 Q 회사가 매년 구매해야 하는 A 제품과 B 제품의 개수이다. 두 행렬 A, B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A 행렬은 보시면은 얘를 표현한 거네요. 얘를 갖다가 표현한 게 A 행렬 2, 3, 3, 4 이렇게. B 행렬은 1, 4, 2, 3이니까 얘를 나타낸 거죠. 이렇게. 이 정도는 이제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읽어야 될 게 P 회사에 여기에서 P 회사에 현재 A 제품과 B 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 일단 P 회사에라고 했죠. P 회사에. 그러면은 필요한 게 지금 뭔지 보세요. P 회사의 요 A랑 B 제품이 요거고 그 다음에 현재 A 제품과 B 제품이니까 현재 A 제품과 B 제품은 얘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4, 2, 3 2, 3, 3, 4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랑 그 다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를 계산하면 뭐가 몇 번째가 나오죠? 여기를 계산하면 일단 여기 거 뭐 하나 나왔을 거고 그 다음 여기 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3 곱하기 16 19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몇 번째예요? AB 행렬 AB의 1,2 성분. 정답은 잠시만요. 1, 그쵸. AB가 아니라 행렬 1, 4, 2, 3. BA네요. BA. 그쵸. BA에 1, 4, 2, 3부터 썼으니까 얘가 지금 B고 얘가 A죠. BA의 1,2 성분. 4번이 정답이 되겠죠. 14번 문제 볼게요. 두 2차 정사각 행렬 AB의 IJ 성분을 각각 AIJ, BIJ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이런 식들을 줬어요. 요거 세 개가 이렇게 같다. 이렇게 두 개 각각이 같다. 이 AIJ 플러스 BIJ는 OI고 AIJ 마이너스 이 BIJ는 OJ 플러스 P다. 행렬 A 플러스 B의 모든 성분의 합이 20일 때 요거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때 AB 곱하기 P2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일단 요 둘을 연립을 좀 시켜서 AIJ랑 BIJ를 좀 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해볼까요? 여기 식에다가 2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4AIJ 플러스 2BIJ는 10I고 그 다음 AIJ 마이너스 2BIJ는 OJ 플러스 P거든요. 둘 더해보시면 OAIJ는 10I 플러스 OJ 플러스 P라서 AIJ는 2I 플러스 J 플러스 5분의 P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BIJ는 OI에서 2IJ를 빼면 되니까 5I 빼기 4I 마이너스 2J 마이너스 5분의 2P가 되겠죠. 그러니까 I 마이너스 2J 마이너스 5분의 2P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저는
A 플러스 B, A랑 B에 더한 거에 IJ는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요거랑 요거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3I 마이너스 J 마이너스 5분의 P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요 IJ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냐면 2차 정사각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11, 12, 21, 2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11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3 빼기 1 마이너스 5분의 P 1, 2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3 빼기 2 마이너스 5분의 P 2, 1 집어넣었으면은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분의 P 2 집어넣었으면은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분의 P다. 그럼 계산해 보시면 얘는 2 여기는 1 그러니까 3에다가 5 더하니까 8에다가 4 더하니까 12 마이너스 5분의 4p 요 값이 20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5분의 4p는 마이너스 8이라서 p는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린 이걸 가지고 A 행렬을 이제 써볼까요? A 행렬은 이제 p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요게 2i 플러스 j 마이너스 2가 되죠. 1, IJ에다 각각 1, 1 집어 넣어주면은 1이고 1, 2 집어 넣어주면은 2고 2, 1 집어 넣어주면은 3이고 2 집어 넣어주면은 4고 1, 2, 3, 4가 나오네요. B는 이제 얘가 I-2J P가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4가 되죠. 그쵸? 여기에다가 1, 1 집어 넣어주시면 3 1, 2 집어 넣어주시면 1 2, 1 집어 넣어주시면 4 2 집어 넣어주시면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A, B의 곱을 구해보면 3, 8, 11, 1, 4, 5, 9, 16, 25, 3, 8, 11 이렇게 되죠. 요게 A, B네요. 그쵸? 그 다음에 P 값 구했고 P2는 단위 행렬했다가 이제 P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 0, 0, 마이너스 10이죠. 얘네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A, B 플러스 P2는 1, 5, 25, 1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32가 나오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5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10개의 원, 5원부터 510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선분들로 이렇게 연결이 쭉 돼 있대요. 10개의 모든 원의 내부를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게 색칠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로 다른 색의 개수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고 이 m개의 색을 사용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0개의 모든 원의 내부를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n이라고 하자.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고요.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원 내부에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선분으로만 연결이 돼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O2, O4, O7, O9 여기에는 서로 다른 색 3개를 칠한대요. 3개. 그럼 봐보세요.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요 포인트들이 O2, O4 요 4개 포인트에는 3개의 색깔만 이용해서 색을 칠할 거다 라는 거고요. 그럼 뭐 색 일단 최소 3개는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여기 있죠. 너무 크다.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얘네 4개는 서로 이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4개는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얘를 이쪽으로 옮겨봐도 4개는 필요해요. 근데 여기 4개를 연결하고 나서 여기랑 뭐 여기는 얘랑 다른 색깔로만 칠하면 되고 얘도 얘랑 다른 색깔로만 칠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우리는 m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m은 4다. 4개의 색깔만 이용을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A2, A4, A9, A7의 3가지 색깔만 칠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2개는 뭔가 같아야 되는데 A2, A9, A4, A2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A2, A9,
A4는 다 연결이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색깔 같은 색깔을 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얘네 둘이 같은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 얘네 둘이 같은 색깔을 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을 A2는 A7이다 라고 놓고 곱하기 2만 해주면 되죠. A9이랑 A4랑 A9가 같다 일 때랑 이렇게 두 개로만 쪼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2만 나중에 해줄 거예요. 그러면 A2랑 A7이 이제 같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색깔을 이제 몇 가지를 칠할 수 있는지 한번 볼 건데 A2, A7, A4, A9 그 다음에 A1, A10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2는 4가지 색깔 칠할 수 있고 A7은 똑같은 색깔이니까 그냥 한 가지. 그 다음에 A4는 A2랑 다른 색깔 칠해야 되니까 3가지. 그 다음 A9은 또 다른 색깔 칠해야 되니까 2가지겠죠. 그 다음에 A1은 O2랑 O7이 같죠. 지금 얘네 둘의 색깔이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를 A라는 색깔을 칠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도 A라는 색깔이 지금 칠해져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얘는 B, C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3가지 색깔이. D라는 색깔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O1은 우리가 볼 때 여기 있는 O1은 A를 제외한 B, C, D 중에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3가지가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C를 넣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O10은 여기 지금 A가 아니라 다 O인데 그냥 A라고 생각해도 되죠? 여기 안에 빈칸을 그냥 제가 이렇게 A1, 뭐 A2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랬을 때 A10,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B, C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이렇게 되니까 얘를 다 곱해 보시면 12에다가 12, 144네요. 현재 144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채워져 있는 게 A3, A5, A6, A8인데 여기에서 이제 기준을 한번 이 C를 한번 기준으로 볼까요? 여기에 있는 요 C를 기준으로 얘네 둘은 요 C랑 같은 색깔이 들어갈 수 없고요. 그러면 얘네 둘은 같은 색깔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A3랑 A9이 같을 때랑 다를 때로 구분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A3랑 A9이 같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A3 이제 안 쓴 게 A3, A5, A6, A8인데 A3는 한 가지죠. C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여기에 C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A5는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한 가지니까 여기도 한 가지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D가 무조건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A6은 A, C, D를 제외한 B밖에 못 들어가죠. 그럼 얘도 한 가지네요. 그 다음 A8은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 D 바로 자동 결정이 되네요. 그래서 한 가지가 나오네요. 됐고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A3와 A9이 다를 때를 한번 봅시다. A3와 A9이 다를 때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서 이번에 A3랑 A9이 다르니까 A3가 A, B, C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져가야 돼서 얘는 D 하나 그쵸? 한 가지죠?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A5는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 C죠? 그러니까 한 가지죠. A6은 A와 C를 제외한 B, D 중에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B를 가져왔다고 생각해보면 일단 2가지고 A8은 자동 결정 D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가지죠. 곱해주시면 2네요. 됐나요? 그러면 결론은 144 곱하기 1 또는 2가 될 건데 여기에다가 아까 뭐 했죠? 지금 A2랑 우리가 A7이 같을 때를 기준으로 잡았고 얘네 둘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44 곱하기 6을 해주시면 되고 64, 24, 864 864가 나오죠. 정답은
860 잠시만 산수가 64 24 64 24 864 맞네요. 그쵸? 요게 n이에요. n이 864고 m은 아까 4였죠. 둘 더하라고 했으니까 868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6번 문제 볼게요. 4차 방정식의 다음 4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을 모두 다 같도록 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일단 치환을 할 수가 있네요. 우리가 얘를 갖다가 a라고 치환을 해보고 그러면은 a 플러스 7 a 플러스 6 빼기 2는 0 a제곱 플러스 13 a 플러스 40은 0이고 5,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주시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5 거기에다가 플러스 7을 또 더해줘야 되니까 12 아니죠. 지금 인수분해된 게 요거고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5 요거죠.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8은 0이다. 얘를 보면 되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같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판별식이랑 여기 판별식을 한 번씩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판별식은 k제곱 마이너스 20이고 여기 판별식은 k제곱 마이너스 32죠. 그래서 첫 번째 k제곱 마이너스 3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k제곱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k는 마이너스 4루트 2 또는 요거랑 그 다음에 20은 요거죠. 요거랑 공통 범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2루토는 대략적으로 4.땡땡땡이에요. 4루트 2는 대략적으로 5.땡땡땡이에요. 그럼 공통 범위가 존재하지 않죠. 마이너스 5.땡땡땡보다 작거나 같고 근데 마이너스 4.땡땡땡과 4.땡땡땡 사이고 여기에는 해가 없네요. 그럼 이런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 k제곱 마이너스 32가 그러면 0보다 작고 k제곱 마이너스 20이 0보다 크면 마이너스 4루트 2부터 마이너스 4루트 2부터 k가 4루트 2까지이고 여기에 조심해야 될 거 여기는 가타표시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k는 마이너스 2루트 5 또는 k는 요렇게 의 공통 범위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4루트 2 k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얘를 갖다가 어차피 자연수 k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4루트 2부터 해서 뭐 k 마이너스 2루트 5까지 또는 2루트 5부터 k 4루트 2까지 이렇게 찾는 게 맞는데 우리는 자연수 k 값을 찾을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끝내버리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k제곱이 20보다는 크거나 같고 32보다 작다. k는 5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이 5가 되겠죠. 17번 문제 볼게요. 다음 2차 다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고 가조건을 보니까 요거의 해가 이거다. 일단 얘를 보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뭐 형태 자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요런 형태일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px 빼기 x 빼기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여기에서 이거 잘 보셔야 되죠. 얘는 작거나 같다, 얘는 크거나 같다. 부동호를 뒤집어 주려면 여기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px 빼기 x 빼기 2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a이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a가 음수이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px
px를 써보시면 a의 x 플러스 1, x 빼기 3 플러스 x 플러스 2 요거는 x 플러스 10 나조건 보면은 얘가 중근을 갖는데요. a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 빼기 8은 0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가 2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a는 절대 0이면 안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판별식 4분의 d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그럼 i 계산 한꺼번에 해볼까요? 4a 제곱 플러스 8a는 0이다.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죠.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px를 써보시면 px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x 빼기 3 플러스 x 플러스 2이고 문제에서 p2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x에다 2만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10 정답은 10이 되겠죠. 18번 볼게요. 두 행렬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죠. 1번부터 ABA 행렬 그 다음 BAB 행렬을 각각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요. 일단 AB 행렬 먼저 계산 한번 해보면 AB는 1, 그 다음에 B는 1, 1, 2, 마일 요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 마 2, 마 1, 그 다음 1, 마 1, 0, 0, 2, 빵, 1 이렇게 되겠죠. 요게 A, B 행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A, B, A 여기 밑에다 할까요? A, B, A는 마 1, 0, 2, 1에다가 A 행렬만 또 곱해주면 되겠죠. 1, 1, 0, 마 1 이렇게. 그러면 얘는 마일 그 다음에 2, 1 이렇게 되겠죠. ABA 구했고 그 다음 BAB도 한번 구해봅시다. BA 행렬은 1, 1, 마 2, 마 1이고 그 다음 얘도 1, 1, 0, 마 1 얘는 1, 그 다음에 0 마2 0이니까 마2 그 다음 마2 1 마1 이렇게 되죠. 이게 BA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BAB를 볼게요. BAB는 1 0 마2 마1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B만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니까 1 1 마2 마1이죠. 1 0 그 다음에 1 마2 뿔 2 0 그 다음에 마2 뿔 1 마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네요. A죠 A. 그래서 BAB는 A이다 까지도 확인을 해주고 1번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요대로 이제 2번 문제를 가지고 갈 건데 여기에서 1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행렬 다음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ABA 행렬을 구했으니까 ABA의 제곱을 봅시다. ABA 제곱을 보면 마 1, 마 1, 2, 1이죠. 그럼 얘를 갖다가 똑같이 하나 더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1, 마 2, 마 1, 1, 마 1, 0, 마 2, 2, 0, 마 2, 1, 마 1,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ABA를 4제곱을 해주면 2가 되겠구나 까지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BAB의 제곱을 구할 텐데 얘는 A라 그랬죠 아까. 그래서 A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A 제곱은 1, 1, 0, 마 1 1, 1, 0, 마 1 얘를 갖다가 두 번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시면 1, 그 다음에 0, 0, 1 바로 단위행렬 나오네요. 2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사이클이 ABA는 4제곱을 해주면 2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4제곱을 해주면 2가 나오기 때문에
4개 사이클로 돌아가고 BAB는 2개 사이클로 돌아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단 4개 사이클로 봐야 돼요. 전체를. 어차피 2개 사이클도 4개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럼 ABA가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BAB의 거듭제곱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알 텐데 이 M 값이 만약에 4K이면 여기에서 이제 K는 M 값이 자연수라고 있기 때문에 뭐 0 제외시키고 1, 2, 3 뭐 이런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ABA의 M제곱은 2가 될 거고 BAB의 M제곱도 2가 될 거라서 그거의 N제곱은 2의 N제곱인데 얘가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M 값이 4K 플러스 1일 때 이때는 이제 K가 0부터 들어가도 되죠. 0, 1, 2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럴 때에는 이제 4K 플러스 1이면 ABA의 M제곱은 그냥 ABA가 될 거고 BAB의 M제곱은 얘도 그냥 BAB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N제곱이에요. 얘는 ABA, BAB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ABA가 요거 하나가 ABA 그 다음에 BAB는 요거 하나가 BAB죠. 그러니까 더하시면 0, 0, 2, 0이죠. 0, 0, 2, 0의 N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우리 이것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0, 0, 2, 0을 제곱 n을 2라고 생각하고 한번 써볼게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얘는 0, 0, 0, 0 영행렬이 나오네요. n이 1일 때는 안 나오지만 n이 2 이상이면 영행렬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n은 2 이상이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걸 만족시켜주는 m 값은 1, 그 다음 5, 9 이런 값들일 건데 우리가 어차피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m은 159, n은 2부터 9까지 이게 가능하겠죠? 2부터 10까지니까 2부터 10까지네요. 2부터 10까지 가능할 거고 그럼 3 곱하기 9개니까 27개가 나온다. 이렇게 하나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답이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m이 4k 플러스 2이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k가 0, 1, 2 이렇게 갈 건데 4k 플러스 2이면 ABA의 제곱이 될 거니까 앞에는 ABA의 M제곱이 그러니까 4개 사이클 돌고 2개가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BAB는 계속해서 2가 나오겠죠. 2개 사이클씩이니까 2의 N제곱인데 얘는 항상 0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능한 M값은 2, 6, 10이고 n은 1부터 10까지 다 가능하죠. 그러면 3 곱하기 10 해서 30개가 나오죠. 그럼 얘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m값이 4k 플러스 3이다. k가 0, 1, 2 여기도 뭐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겠죠.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예요. 그러면은 ABA의 제곱이 마이너스 2고 이게 4개 사이클씩 돌아가니까 거기에다가 또 ABA를 곱하면 마이너스 AB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AB는요. BAB는 2개 사이클씩 돌고 하나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BAB가 되겠죠. 요거의 N제곱이에요. 그럼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서 요게 ABA니까 여기다 부호 반대로 바꿔준 거랑 얘랑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1 더하시면은 2 마2 그 다음 마2 이렇게 되겠죠. 요거의 N제곱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가 영행렬이 나와야 되는데 언제 영행렬이 나오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2 꺼내놓고 1, 1,
그냥 할까요? 2 마이 마이 2 마이 마이 계산해 보시면 4 0 4 0 마사 4 마사 4 바로 영향률 나오네요. 그럼 여기에서는 m 값은 3 7 이렇게 두 개고 n은 1부터 또 10까지 가능하니까 2 곱하기 10 해서 20개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거 30개, 27개, 20개 요거를 싹 더해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77개 77개가 정답이 되겠죠. 19번 문제 볼게요. A 국가에서는 2025년 6월에 신종 바이러스 H의 백신을 개발을 했는데 이거의 효과의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1일까지 매달 1일마다 그러니까 10개월을 얘기하는 거죠. 백신을 투여하는 실험을 진행을 한대요. 그래서 피험자에게 1회 투여할 수 있는 백신의 양은 최소 0.01에서 최대 0.06이고 그다음 0.01 단위로만 투여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제 고를 수 있는 건 0.01, 0.02, 0.03, 0.04, 0.05, 0.06 중에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1일마다 백신을 투여하는 10회 실험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A 국가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한다. 진행할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고요. 각 달에 투여하는 백신의 양이 하나라도 다른 경우는 서로 다른 프로젝트를 본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잘 읽어보시면 2월부터 4월까지는 백신의 양을 늘리고 5월부터 7월까지는 다시 줄인 다음에 8월부터 10월까지는 다시 늘린대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이렇게 늘리겠대요, 양을. 그 다음에는 5월부터는 다시 내리겠대요. 6월, 7월 내리고 그 다음 8월부터는 다시 올리겠대요. 8월, 9월, 10월. 그래서 이 위아래가 이제 백신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를 백신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얘입니다. 4월. 이 4월의 최소는 우리가 0.01 최소 0.01은 집어넣어야 되니까 0.01, 0.01, 0.01 했다고 하면 0.0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점점 늘어나야 되니까 0.01이면 0.02, 0.03, 0.04 이게 가장 최소고요. 최대는 4월이 0.06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만약에 이제 4월이 0.04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0.04가 되는 순간 7월이 될 수 있는 건 무조건 0.01이 돼야 되거든요. 줄어들어야 되니까 0.03, 0.02, 0.01 그쵸? 그러니까 7월은 0.01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한 가지예요. 또 5월부터 7월까지도 한 가지예요. 그럼 이제 7월이 0.01이니까 8, 9, 10월에는 우리가 0.01부터 0.06까지 투여를 할 수 있잖아요. 0.01부터 0.06까지 투여할 수 있으니까 8, 9, 10월은 0.02, 0.03, 0.04, 0.05, 0.06 요 5가지 중에서 8, 9, 10월을 들어갈 거를 3개만 골라주면 되죠. OC3. 그러니까 이거는 8월부터 10월 OC3가지 그러니까 10가지겠죠. 그래서 얘네들 다 곱해주시면 10가지다. 괜찮죠? 두 번째 이번에는 4월이 0.05다 라고 하면은 이제 7월을 생각을 해보시면 7월이 가능한 게 0.01도 되고요 0.02도 돼요. 또는
왜냐면 0.05면은 뭐 중간에 0.03 하나 튀어나와서 0.05, 0.03, 0.02, 0.01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씩만 내려와 가지고 0.05, 0.04, 0.03, 0.02 이렇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쪼개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 일단 1월부터 3월까지를 먼저 볼까요? 1월부터 3월까지. 왜냐면 4월은 이미 0.05로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고를 수 있는 건 0.01, 0.02, 0.03, 0.04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주면 되죠. 어차피 배열은 자동으로 될 거니까 점점점 크게.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월을 볼 건데, 7월이 이렇게 쪼갤 거예요. 0.01일 때와 0.02일 때로 쪼갤 건데, 0.01일 때와 0.02일 때로 쪼개 볼게요. 0.01이면 5월과 6월을 봐야 되는데, 5월, 6월. 7월이 0.01이다. 얘가 0.01이고 여기는 지금 0.05예요. 그럼 2, 3, 4, 0.02, 0.03, 0.04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주면 되니까 세 가지. 그쵸? 그 다음에 8월부터 10월까지는 7월이 0.01이니까 2, 3, 4, 5, 6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골라주면 되죠? 10가지. 그래서 30가지가 나오죠, 일단. 그쵸? 그 다음에 0.0이면 5월과 6월을 보시면, 이제 7월이 0.0이에요. 0.0이면은 5, 4, 3, 2 이렇게 다 떨어져야 되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8월부터 10월 0.0이니까 여기는 0.03, 4, 5, 6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주면 돼서 네 가지다. 그럼 여기는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4월이 0.05다 라고 하면은 4 곱하기 34가 될 거고, 4 곱하기 34니까 136가지가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4월이 0.06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7월은 0.01이거나 0.02거나 0.03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거를 아예 갖고 올까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렇게 쭉 가지고 와서 여기서 볼게요. 4월이 지금 이제 0.06일 때를 보는 거예요. 0.06일 때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1월부터 3월까지는 0.01, 2, 3, 4, 5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주면 되니까 10가지가 일단 나오고, 그쵸? 이제 7월을 볼게요. 7월이 이제 세 가지가 되겠죠. 0.01일 때와 0.02일 때와 0.03일 때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0.01이다 라고 하면은 5월, 6월은, 지금 7월이 여기가 0.01이라고 해보면 2, 3, 4, 5 중에서 두 개를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OCE 10가지. 그 다음에 8월부터 10월까지는 2, 3, 4, 5, 6 다섯 개 중에서 또 두 개를 골라줘야 되니까 10가지가 되죠. 자, 5월, 6월. 지금 우리가 4월이 0.06일 때를 보는 거고, 7월이 0.01이고, 그래서 잠시만요. 5월, 6월 2, 3, 4, 5 네 개 중에서 두 개네요. 여기 큰일 날 뻔했네. 그쵸? 6가지네요. 6가지. 그래서 여기는 60가지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0.02일 때는 5월, 6월에서, 그럼 여기 하나가 더 줄어들겠네요. 여기에 0.02면 4월과 7월 사이가 3, 4, 5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주죠. 세 가지. 그 다음에 8월에서 10월은
0.0이니까 3, 4, 5, 6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6가지. 그래서 18가지가 나오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0.03이면 5월과 6월을 살필 텐데 여기가 0.03이면 한 가지죠. 6, 5, 4, 3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8월부터 10월은 3C2겠네요. 3가지. 그럼 여기는 3가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60가지, 18가지, 3가지를 다 더해보면은 78에다가 81이죠. 81에다가 요걸 곱해줘야 되니까 810이겠네요. 다시 이제 계산 잘 해볼게요. 60, 그 다음에 여기가 6, 3, 18. 잠시만요. 아, 여기 3개씩 골라줘야 되네요. 3개씩. 5C3 얘는 맞고 4C3 4가지, 3C3 1가지. 그러네요. 그쵸? 다시 그러면은 여기가 60가지, 여기는 12가지, 그 다음 여기는 1가지. 그럼 13에다가 73이니까 730가지가 나오네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0.04일 때 10가지, 그 다음 136가지, 10가지, 136가지, 730가지를 더해보면 740 더하기 136이고 876가지가 나오죠. 얘가 정답이 되겠죠. 20번 문제 볼게요. 두 연립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요. 공통인해가 존재할 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large m, small m이라고 하자. m분의 m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두 연립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4개를 다 연립을 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완성된 게 있죠.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 하나를 연립해서 나올 수 있는 x, y를 가지고 우리는 a, b 값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a식이라고 하고 얘를 b식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a식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y 플러스 y제곱은 0 2, 1, 1 마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x는 y이거나 또는 x는 y다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y는 2x다 라고 하면 이제 b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5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은 9라서 x는 뿔마 3이 나오죠. 그럼 y는 뿔마 6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제 x가 3일 때 y가 6,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마이너스 6. 이거 두 개를 살펴볼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나머지 식들, 요 식이랑 요 식에다 대입을 해서 문제를 볼 거예요. x랑 y 더한 게 b니까 b는 바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b는 9고 얘는 b는 마이너스 9고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18이다. 여기다 좀 써놓을까요? 그냥 풉시다. x 플러스 a의 제곱, 그러면은 여기는 a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36이 18이라서 a 플러스 3은 54니까 54, 69, 54 3루트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데 여기가 뿔마가 붙네요. 뿔마 3루트 6, a는 마이너스 3 뿔마 3루트 6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6 뿔마 3루트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6이면 a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36은 18이라서 a 빼기 3은 뿔마 3루트 6이고 a는 3 뿔마 3루트 6이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 뿔마 3루트 6이다. 이렇게 현재 4개의 값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y가 x일 때를 볼게요. y가 x이면 b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4x 제곱은 9라서
x는 뿔마 2분의 3, 그럼 y도 뿔마 2분의 3이다. 얘네들을 좀 옮길게요. 이쪽으로 옮기고 얘도 살짝 왼쪽으로 옮기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첫 번째 x가 2분의 3이고 y가 2분의 3일 때를 따로 보시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3, y도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이렇게 따로 볼게요. b는 둘 더하면 되니까 그냥 3, 얘는 b는 마이너스 3이다.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빼기 4분의 9는 18이다 가 나오니까 a 플러스 2분의 3은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반으로 옮기면은 4분의 9 더하기 18이고, 그럼 얘는 4분의 8, 4, 72, 81이라서 2분의 9죠. 그러니까 뿔마 2분의 9가 되고요. 그럼 a는 플러스 2분의 9라고 했을 때 3,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0이라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6 또는 마 3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x에다 또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a의 제곱 빼기 4분의 9는 18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 마이너스 2분의 3은 뿔마 2분의 9고, 그럼 a는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해보면 6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해보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고, a 플러스 b는 3 또는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큰 값은 여기에 있는 요 a, b 4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최대는 6 플러스 3 루트 6이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루트 6이죠. 그럼 문제에서 m분의 m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21번 볼게요. 9개의 숫자 1부터 9까지가 적혀있는 사물함이 있는데 여기에서 서로 다른 5개의 물건 A, B, C, D, E를 집어 넣을 거래요. 가나다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만 넣을 거고, 그 다음에 각 사물함에는 하나의 물건만 넣을 수 있고, 서로 이웃한 경우는 뭐 요런 것들이 이웃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대각선은 안 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에서 보면은 A, B는 서로 이웃한 사물함에 무조건 넣을 거고, 새 물건 C, D, E는 물건 A를 넣은 사물함과 이웃하지 않은 사물함에 넣겠다. 그러니까 C, D, E는 A와는 절대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어느 세 개의 물건도 같은 가로줄, 세로줄, 대각선에 있는 사물함에 넣지 않겠다. 그러니까 요렇게 안 넣을 거고, 또 요렇게도 안 넣을 거고, 요렇게도 꽉 채워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 B가 일단 이웃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구조를 좀 보셔야 돼요. 만약에 A가 여기 있을 때, 지금 A가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A가 여기 있을 때는 같은 게 여기 있는 게 다 같은 구조일 거예요. 그쵸? 코너에 몰려 있을 때. 또 A가 여기 2, 4, 6, 8에 있을 때도 같은 구조겠죠? 마지막으로 A가 5에 있어도 다 하나 이제 이렇게 따로 하나 독립된 구조가 하나 나온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쪼개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여기에다가 제가 1, 2, 3, 4, 5, 6, 7, 8, 9를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얘를 좀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이번에는 A가 이제 여기에 만약에 있다. 다른 색깔로 쓸까요? 여기가 A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같은 구조니까 어떤 구조냐면 요렇게 4개 나오는 요 구조가 같은 거라서 곱하기 4를 해주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써보면은 먼저 4가지 구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가 2 또는 4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라고 생각을 해보고, B가 얘를 골랐다라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C, D, E가 못 오는 장소를 보면은 A 옆에는 이렇게 못 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C, D, E의 순서상을 한번 볼 거예요. C, D, 2가 올 수 있는 게 뭐뭐뭐가 올 수 있는지를 볼게요. 지금 이제 남은 숫자는 5, 6, 7, 8, 9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5, 6, 7 올 수 있나 볼까요? 5, 6, 7 가능하죠.
5, 6, 7 뭐 반하는 게 없어요. 그 세로 줄로도 3개 꽉 차 있는 것도 없고 대각선으로 차는 것도 없고, 그 다음 5, 6, 8 5, 6, 8도 불가능해요. 5, 6, 8은 왜냐면 5, 8이 채워지는 순간 여기 3개가 만족을 해버리죠. 세로줄이 완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5, 6, 9는 5, 6, 9 예를 들어서 제가 5, 6, 9 CDE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 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생겨버리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 그럼 5로 시작하는 거 끝났고 6, 7, 8 볼까요? 6, 7, 8 가능하죠. 6, 7, 8 가능하고, 그 다음에 6, 7, 9 6, 7, 9도 가능해요. 6, 7, 9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6, 8, 9 6, 8, 9도 따로 문제될 건 없죠. 6, 8, 9 그러니까 CDE가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예요. 근데 CD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구하고 나서 얘네들을 배열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3팩이다. 그럼 32 곱하기 6이니까 192가지가 나온다. 됐죠? 두 번째, 이번에는 그냥 쓸게요.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9 이번에는 A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가 A가 있다. 같은 구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배열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4 곱하기로 일단 시작을 할 거고, 여기에서 이제 B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1, 5, 3 중에서 하나인데 B가 5로 들어가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일단 살펴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B가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남은 게 어차피 얘네들은 못 오거든요. 그쵸? CDE가 여기 옆에는 못 와요. 그러면은 CDE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4, 6, 7, 8, 9 중에서 이제 골라줄 텐데, 4, 6, 7, 8, 9에서 골라줄 텐데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뭐 예를 들어서 하나 하고 하나, 둘 이렇게 해도 대각선이 완성이 돼버리고, 대각선이 다 완성이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5가 선택이 되는 순간 대각선이 무조건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골라도 대각선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하나를 이거를 레이저 포인트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여기 하나 선택하고, 어찌됐건 얘를 선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B가 여기 있으면 A, B가 있기 때문에 얘도 선택이 되면 안 되네요. 그럼 3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3개를 어떻게든 선택을 해도 가로줄이 무조건 하나는 돼요. 밑에 2개, 예를 들어서 뭐 밑에 2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뭐 이런 식으로 넣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에 CDE가 이런 상황이다. 이거 가능한 케이스가 하나 나오네요. 가능한 케이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쪼갭시다. 이 두 번째를 B가 1, 3 중에서 고르는 거랑 5 중에서 5 하나를 고르는 걸로 쪼개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2개로 쪼개서 B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오는 케이스, 그리고 B가 올 수 있는 부분은 얘는 여기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얘는 아예 여기가 B인 케이스 하나, 이렇게 쪼개서 볼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중에서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A 양쪽에 이제 둘 중에서 B가 있는 케이스는 제일 처음에 A가 올 수 있는 자리는 4군데 중에서 하나일 거고, A 지금 현재 같은 요 구조 4개 중에서 하나일 거고, A가 이렇게 있고 B가 고를 수 있는 자리는 2가지죠. 그쵸? B가 고를 수 있는 자리는 2가지. 그래서 B가 A의 왼쪽에 배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CD가 못 오는 자리를 체크를 해보시면 여기 못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못 오고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남은 숫자는 4, 6, 7, 8, 9 중에서 C, D, E가 올 수 있는 순서상을 좀 찾아볼게요.
먼저 4, 6, 7은 안 되죠. 4, 6, 7은 안 되죠. 왜냐면은 여기 세로선이 완성돼 버리기 때문에 4, 6, 8, 4, 6, 8은 가능해요. 4, 6, 9도 가능하죠. 그 다음 4, 7, 4랑 7이 동시에 들어가면 무조건 B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럼 4, 8, 4, 8로 넘어가면은 4, 8, 9 가능하죠. 됐죠? 그 다음에 6으로 시작하는 6, 7, 8 가능하죠. 6, 7, 9도 가능하죠. 그 다음 6, 8, 9도 가능합니다. 6가지라서 여기다 6가지 자리에다가 배열해 주는 거 3팩토리얼. 그러면은 8, 6에 48, 6, 8, 6에 48, 6, 4, 24, 288가지다 나왔고, 이 케이스에서는 마찬가지로 4가지에 B는 1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CD가 올 수 없는 자리는 여기에요. 그 다음 AB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올 수 없어요. 그럼 4, 6, 7, 9에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C, D, E가 4, 6이 동시에 올 수는 없고 4, 7, 9는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6, 7, 9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요 2가지 케이스고 여기도 3팩 해주면 되니까 8, 6에 48가지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세 번째 1, 2, 3, 4, 5, 6, 7, 8, 9에서 A가 여기에 오면, 여기에 오는 순간 B가 올 수 있는 자리는, B는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2번에 B가 들어갔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CD가 못 오는 자리가, 여기는 CDE가 못 와요. 그쵸? 그러면은 CDE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이제 1379인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37을 골랐다라고 하면 무조건 1과 3이 동시에 골라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요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무조건 가로선 2개 중에, 그러니까 여기 라인이든 여기 라인이든 둘 중에 하나는 만들어질 텐데, 봐보세요. 여기가 뭐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골라줘야 되는데 뭘 골라도 대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다 됐죠?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하시면 되는데 192 더하기 288 더하기 48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0, 8, 4에다가 48을 더해주면 되니까 528이 정답이 되겠죠.